안녕하세요, 앤서니형입니다. 오늘은 6월 3일 수요일, 2026년 6월 3일 수요일입니다. 긍정 94일째입니다. 자, 오늘은 6.3 지방선거가 있는 날이죠. 그래서 아마 이 영상을 보고 계실 때는 아마도 이제 투표가 다 끝나지 않았을까 싶은데, 저는 이제 참고로 사전투표 날 지난주 금요일에 문을 열자마자 가서 투표를 했습니다. 네. 그런데 여러분은 소중한 참정권을 포기하지 않고 잘 투표를 하셨는지, 아마도 앤서니형 영상을 보실 정도면 상당히 그 일상에서도 격조 있는 그런 삶을 꾸려가시는 분들이 아닐까 싶어서 우리의 소중한 한 표, 이 참정권을 절대 포기하지 않고 잘 이번에 투표를 하셨으리라 저는 생각이 됩니다. 저는 이번에 지방선거를 보면서 그 어느 때보다도 정말 그 박빙인 곳들이 상당히 많았죠.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이제 대구 지역을 저는 좀 유심히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거기 대구시장에 전 국무총리까지 했던 우리 민주당의 김부겸 후보, 그리고 국민의힘 쪽에서 이제 추경호 후보가 나왔죠. 그런데 이제 오늘 어떤 말씀을 좀 드리고 싶냐면, 제가 뭐 이게 누구를 지지한다 이게 아니고요. 이번 지방선거 그 유세 과정을 저는 좀 잘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분들이 과연 유세, 소위 말하는 말을 어떻게 하는지 궁금했거든요. 그런데 물론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과연 누가 좀 더 품이 있고 그리고 대중들에게 어필하는, 그리고 그것들이 결국은 표로 잘 이어질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다면 그런 메시지를 뭔가 성공적으로 잘 전달했던 후보는 누구였을까 저는 좀 궁금했거든요. 그런데 대구시장의 그 대구 유세에서 마지막 날 유세였을 겁니다. 그걸 보고 좀 유세라는 게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걸 좀 느꼈는데, 김부겸 후보가 그 하늘에 계신 아버님을 향해서 노래를 한 곡 부르셨어요. 그 노래가 다름 아닌 전선 야곡이었습니다. 가랑잎이 휘날리는 전선에 이게 아닌가요? 죄송합니다. 아무튼 전선 야곡이었을 겁니다. 왜 제가 기억을 하냐면, 작곡하신 저희 아버님께서 그 노래를 즐겨 부르셨거든요. 그래서 그 순간 정말 가슴이 뭉클하더라. 그리고 나서 그 김부겸 후보가 거기 모인 대구 시민들을 향해서 눈물로 호소하는 장면, 그것을 보고 이게 100마디 1000마디의 말보다, 100마디 1000마디의 연설보다 이런 몸짓 하나, 그리고 순간의 표정 하나, 그리고 이 감정을 건드리는 어떤 그런 호소, 이런 것들이 우리가 메시지를 전달할 때 중요한 요소거든요. 하늘에 계신 아버님께 노래를 부르고 대구 시민을 향해서 눈물로 그 호소하는 장면, 그 장면이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스피치에 있어서도 물론 말을 잘하는 것이, 조리 있게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죠. 그런데 그 순간순간 적재적소에 얼마만큼 그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호소력 있게 감동을 주느냐, 그리고 그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저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지? 이러는 순간 틀린 거잖아요. 그런데 100마디 1000마디의 말보다 지루하고 어떤 원론적인 얘기, 그런 것들을 수천 명의 대중 앞에서 얘기하고 있으면 저는 시간 낭비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랬을 때 어떤 하나의 몸짓, 하나의 동작이 사실은 저는 언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을 평가할 때 우리가 비트겐슈타인, 유명한 비트겐슈타인의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내 언어의 한계가 내 세계의 한계다. 그 말인즉슨 결국은 내가 갖고 있는, 내가 상대에게 보여줄 수 있는, 상대를 설득할 수 있는 그런 메시지, 그런 메시지는 결국 내가 그동안 갖고, 우리가 흔히 이제 내공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 사람의 어떤 지금까지 살아왔던 궤적, 그리고 정치적 어떤 행보, 그리고 수많은 시간을 실패의 어떤 그런 시간들이 있었을 것이고, 또 경험의 순간들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응축된 메시지가 결국 나오기까지는 그 사람의 전체 인생의 궤를 우리가 들여다볼 수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번 지방선거 연설 과정, 유세 과정에서 저는 유권자들이 충분히 그것을 파악하고 알아챌 수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 대구에서의 김부겸 후보의 마지막 연설,
말은 상당히 많은 이들로 하여금 감동을 줬고, 과연 그게 이제 표로 이어질지 어떨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런 것이 있었고, 또 하나는 부산 북갑에 거기에서 이제 하정우 후보의 어머님이 지원 유세를 나오셨더라고요. 그런데 그 어머니의 말씀이 그렇게 길지 않았어요. 유세가 우리 아들은 착하다, 우리 착한 정우가 만약에 당선이 된다면 일도 착하게 잘할 것이다. 아주 단순한 메시지였지만 그 어머니가 그 시장에서 좌판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런 삶에 응축된, 그리고 그 아들을 키워갔던 그런 과정들, 이런 것들이 저는 한눈에 보이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순간순간에 이렇게 길지 않은 유세 스피치였지만 그런 것들이 결국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마도 이 영상을 보고 계실 때는 뭐 내일이 될 수도 있고 오늘 밤이 될 수도 있겠지만, 결과야 어쨌든 간에 우리가 대중 앞에서 어떤 말을 하고 전달을 했을 때는 그 전달력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내가 갖고 있는 삶의 궤적,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어떤 가치관, 그리고 삶의 태도, 이런 것들이 충분히 나타나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어떤 연설문을 읽는 것보다는 대중들로 하여금 감동을 받게끔, 대중들에게 충분히 교감할 수 있는 그런 길지 않은 연설이더라도 그 대중들 앞에서 충분히 내 자신을 어필할 수 있는 것은 눈빛과, 그리고 몸짓과, 그리고 내 안에 들어있는 어떤 언어적인 메시지, 이런 것들이 잘 서로 버무려질 때 듣는 사람들도 어렵게 듣지 않고 잘 받아들일 수 있다, 그런 말씀 오늘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여러분도 일상에서 어떤 대화를 하거나 또 프레젠테이션을 하거나 언어로 어떤 내가 발표하는 장소에서나 뭔가 자기적이고 인위적으로 읽으려 하지 말고 그분들께 충분한 내 감정을 전달하고 내 삶의 태도, 궤적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긍정의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했더니 감사한 일이 많아졌다. 2. 날마다 기록하고 성찰하는 일상이 선순환을 일으켰다. 3. 영어 공부를 꾸준히 하고 영어 유튜브로 100만 구독자를 만났다. 4. 내 경험을 책으로 펴냈더니 많은 분들이 내 책을 사랑해주고 베스트셀러가 됐다. 5. 꾸준한 비즈니스 마인드로 사업을 했더니 탄탄한 매출을 기록하고 나는 부자가 됐다. 6. 수영과 운동으로 체력을 길렀더니 건강해졌다. 7. 기름지고 나쁜 음식을 멀리하고 건강한 식단으로 소식했더니 건강한 신체를 유지했다. 8. 화내지 않고 욱하지 않으며 10초 더 생각했더니 마음의 평온함을 유지했다. 9. 책을 읽는 습관은 나를 성장하게 했다. 책이 곧 나였다. 10. 모든 것들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우리가 수천 명, 수만 명 앞에서 말을 할 때 당당히 내 언어의 세계, 그리고 나의 삶의 궤적, 그리고 나의 가치관, 내 내면 속에 있는 어떤 감정들, 이런 것들을 잘 끄집어내서 전달할 때, 그럴 때 결국 떨리지 않고 수천 명, 수만 명 앞에서도 당당하게 내 의견을 발표하실 수 있는 겁니다. 잘하실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네, 긍정 확언.